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어, 더 영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암기를 하거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무언가에 대해서 묻는 표현인데요. 왼쪽은 먹었나, 갔다 왔나, 이랬나, 졸업했나와 같이 나로 끝나고 오른쪽은 왼쪽의 문장에서 나를 노로 바꾼 문장들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출신이시라면 아무 문제 없이 답을 고르시겠죠? 답은 니 밥 먹었나? 학교 갔다 왔나? 누가 이랬노? 니 언제 졸업했노? 입니다. 다른 지역 출신이신 분들께서는 나와 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아마 헷갈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와 노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의문사가 들어가면 노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의 두 문장과 같이 누가, 언제가 들어가거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의문사가 들어가면 나가 아니라 노로 문장이 끝이 납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나와 노의 구분 방법을 물었을 때 아무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문법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도 문법적인 고민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영화에서 이 나와 노를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을 듣고 왜 어색하게 들릴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그우먼 신봉선 씨의 유행어 있죠? 이 유행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노라는 것을 바로 아실 것입니다. 왜냐?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측면에서, 즉 복잡한 언어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 의사소통이라는 원래의 언어 목적보다 문법 용어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방금 보신 사투리를 배운다면 우리는 여기에 경상도 노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런 예외 용법도 같이 외울 것입니다. 니 뭐 먹었나? 니 뭐 먹었노?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위의 문장은 먹은 행위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아파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빵이든 밥이든 뭐라도 좀 먹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장입니다. 아래 문장은 먹는 행위 자체보다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경상도 노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학교에서의 영어는 하나의 언어라기보다는 독해와 문법 위주의 시험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문법 용어를 많이 아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투부정사 용법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고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주어, 보어, 목적어로 사용되고 부사적 용법에는 원인, 조건, 목적, 결과, 판단의 근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문법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실력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중간 기말고사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이 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니 뭐 했노?를 말하면서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동사 의미에는 노를 붙여야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학원에 들어갈 때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웬만한 한국 학생들은 문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비교적 상위 레벨에 편성이 됩니다. 제가 있었던 반에도 한국 학생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 반의 학생 중에서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회화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의역에 비해서 말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는 말하는 연습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 학생은 정말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모국어가 영어에 더 가깝고 개인의 성향 탓도 있겠지만 그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쉬운 표현을 조합하고 연결해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얄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저 학생이라면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학생은 문법이나 라이팅 테스트에서 정말 어려워하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말하기 연습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반드시 소리내서 읽고 영어 원서나 뉴스를 볼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생들 단어 시험을 칠 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소리내서 읽히는데요. 예전에 수능 1등급 학생이 이 단어를 determine이라고 읽고 이 단어를 purchase라고 읽는 것을 보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는 요즘 학교의 영어 교육 방법도 거의 30년 전에 제가 영어를 배울 때와 비슷하게 글쓰기나 말하기는 없고 문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에서 읽기와 듣기 문제의 수준 차이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희 애들이 10살, 8살인데 매일 저녁 30분씩 저하고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때도 저는 문장 해석보다는 우선 소리내서 읽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하실 때 말하기 연습에 비중을 많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말할 상대가 없더라도 지금 공부하신 문장들을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새롭게 배우신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이라 상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영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간단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신 후에는 반복 또 반복하시고 연습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